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 에너지 정리를 했을 때 물체에 알짜 1을 가하지. 그러면 물체 알짜 1을 가한다는 것은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그 다음에 얘를 알짜 힘을 가해서 얘를 이동을 시키지. 그렇게 알짜 힘을 가해서 이동시킨 결과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해서 운동 에너지 변화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일이라는 거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 첫 번째는 보존력이 한 일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보존력이 한 일. 그러면 보존력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인데 걔는 중력이 한 일과 그 다음에 용수철이 한 일. 그래서 워크, 스프링 이렇게 있었지. 자, 그리고 비보존력이 한 일은 중력과 용수철의 일이 한 일을 제외한 모든 힘이 한 일을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미는 힘이 한 일, 그 다음에 마찰이 한 일, 그 다음에 장력이 한 일, 공기저항이 한 일, 전체를 이제 말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알짜 1이라는 거는 결국 둘이 똑같은 알짜 1을 여기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알짜 1은 1번과 2번을 통합을 하면은 알짜 1은 딱 두 가지밖에 없고 걔는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이 있다. 그리고 걔는 이제 알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지. 자, 그리고 이 보존력이 한 일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랑 같냐 그러냐면 이제 물체를 등속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 올릴 때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와 반대 그랬어. 자, 따라서 이 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플러스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대입시키면 그러면 위치 에너지 변화의 반대 플러스 비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렇게 나와. 얘를 다시 정리하자면 비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위치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자, 여기서 이 플러스는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비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둘 다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갈 이 진도는 모두 다 이 식을 이제 기초로 기반으로 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델타는 우리가 항상 변화라는 거는 나중에서 처음 값을 뺀 거를 본다고 했지.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 위치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위치 에너지를 뺀 값.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얘를 이제 우항을 시키면 이렇게 우항을 시키면 위치 에너지 처음 위치 에너지 변화 위치 값과 처음 운동 에너지 값 더하기 비보존력이 한 일은 나중 위치 에너지 플러스 나중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얘를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불러. 얘는 이제 처음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워크 NC에 따라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워크 NC가 0일 때 그러니까 이제 비보존력 그러니까 마찰력 그다음에 장력 그다음 미는 힘이 하는 일이 없어. 자, 그러면 바로 처음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얘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말을 해. 얘가 처음 값과 나중 값이 같잖아? 그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말해. 자, 언제가 이렇게 된다고? 바로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없을 때,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없을 때만 오직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없다. 그거는 바로 뭐만 존재한다?
보존력이 하는 일만 존재한다. 보존력이 하는 일이 뭐라고? 중력 또는 탄성력이 하는 일만 존재한다. 그럴 때는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비보존력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찰력이 있고 그다음 미는 힘이 있고 장력이 있고 공기 저항이 다 있어. 그러면 이 처음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그 다음에 나중 역학적 에너지 값이 어떻다? 같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누구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야? 얘 때문에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지. 를 변화시킨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수가 있고 보존이 안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계속 풀어갈 때 미는 힘인지 아니면 얘가 중력이 하는 일인지 용수철이 하는 일인지 꼭 살펴봐야 돼. 그거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보존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 어쨌든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 보존력이라든 비보존력이라든 이 두 가지 상황의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다.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그러면 보존력만 있다면 그러니까 중력과 탄성력만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고 비보존력이 이와 같은 힘들이 있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비보존력이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 얘가 일을 해. 그러니까 0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러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비보존력이 일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얘가 0이니까 플러스를 하면 얘는 위치 에너지 변화와 운동 에너지 변화의 합은 0이다. 그러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불렀지.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아님. 하지만 둘 다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얘가 지금 힘이 작용하는 힘이 비보존력이냐 아니면 보존력이냐 따라서 이렇게 요거를 따라서 이제 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힘이 작용하는 힘이 하는 일이 꼭 보존인지 비보존인지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얘가 지금 우크레인을 얘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마찰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대부분 이제 이 마찰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거는 마찰이 없다 혹은 이제 비보존력이 나오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가하는 힘 그리고 또는 마찰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해. 얘가 이제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없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지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 뜻은 바로 뭐라고? 이제 뭐든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요 뜻이라고 바로. 이 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은 얘가 지금 우크레인 위치가 지금 위에 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얘를 이제 쿵 하고 부딪히지 얘를 이렇게 요 위치로. 자, 그러면 얘가 이 위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네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고 이 물체 이 공에 이 물체 동그라미 이 무거운 공의 이 운동 에너지는 변화하는 거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 감소 증가한다. 자, 왜 그렇다? 그건 바로 위치 에너지 변화와 운동 에너지 변화는 합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얘 식을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델타 포텐셜 에너지는 델타 K2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똑같은 양만큼 증가한다. 그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B로 미끄러졌어. 그러면 얘의 위치가 이렇게 가니까 얘의 위치가 지금 A에서 B로 감에 따라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위치가 지금 높이가 낮아졌어. 높이가 낮아졌다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지. 이 사람의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오는 거야? 요 식이 성립이 되려면은 운동 에너지의 이 사람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위해서. 따라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상태다. 자, 그럼 얘가 아까 포크레인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걸 나타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이 위로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지. 올라감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는 거야? 얘의 높이가 높이가 증가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지. 근데 위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뭐는 감소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얘가 여기 맨 꼭대기에 닿았을 때 최고의 높이점에 닿았을 때 얘가 정지해버리잖아. 그게 왜 그렇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때문이다. 자, 얘는 지금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지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해버리지. 자, 따라서 얘는 어떤 경우냐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지. 얘는 이제 감소, 얘는 증가 이렇게. 자, 이번에 두 번째 종류는 요 세 문제 있잖아. 얘는 지금 비보존 여기를 한 거야. 지금 보면은 얘가 이제 외부에서 외력이 작용해서 얘를 친 거고, 얘는 F 외력. 그 다음에 얘는 마찰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고, 얘는 미는 힘이 위쪽에 작용해서 위로 들어 올린 경우지. 자, 따라서 마찰, 외력, 이 미는 힘 작용하는 게 무슨 힘이라고? 비보존력이 한 일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이 식으로 갈 거야. 워크 NC는 델타 P 플러스 델타 KE. 자, 참고로 이 식을 쓸 때 얘를 이제 우항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델타 P 플러스 워크 NC는 델타 KE. 위치 에너지의 감소와 운동 에너지의 증가는 같지가 않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비보존력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3번부터 보면 이제 공을 라켓으로 쳐서 멀리 이동했지. 그러면 얘를 이제 밀고 이만큼 이제 이동을 시키지. 그러면 나의 미는 힘이 한 일인 외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를 변하게 시키거나 혹은 이제 운동 에너지를 변화를 시키지. 자,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똑바로 수평면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볼 필요 없고 오직 운동 에너지 변화만 보는 거지. 따라서 얘가 지금 힘을 가해서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을 한 일은 양수가 되는 거고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양수.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도 양수니까 결국 어떤 결과다?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외력이 하는 일은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마찰력이 8,000 이렇게 왼쪽으로 작용해. 이렇게. 8,000.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동 방향과 반대야. 자, 그러면 마찰이 하는 일은 마찰력이 이동 방향과 반대니까 힘에다가 그다음에 이동 방향 d 거리에다가 그다음에 코사인 180도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FD이기 때문에 어떻다? 얘는 음수다. 마찰이 하는 일은 지금 음수야. 그러면 얘가 음수의 일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식을 쓰자면 그럼 얘가 음수니까 이 위치 에너지 변화와 운동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소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수평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0이야. 얘는 볼 필요가 없어. 따라서 외력이 하는 일은
외력이 하는 일, 외부 힘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준다? 얘의 운동 상태, 얘를 정지하게, 얘를 감속하게 하네. 얘를 운동 에너지를 줄이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워크 익스터널 외력이 하는 일이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키네릭 에너지 감소. 그리고 이제 외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음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미는 힘이 위쪽이고 이동도 위쪽으로 했어.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힘과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미는 힘이 한 일은 양수가 된다. 자, 그리고 얘가 한 외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등속으로 문제에서 들어 올렸다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는 거죠. 없어지지. 자, 따라서 얘가 1000N으로 위로 힘으로 들어 올려서 위로 이동시킨 거는 누구를 변하게 시킨다? 바로 얘의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게 한다. 따라서 워크 익스터널이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만든다 이렇게 되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식이 바로 뭐였냐면은 외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고 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나 이제 또는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둘 다 바뀌는 것도 포함을 한다고 했지.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 얘가 나중 빼기 처음이고 얘도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식을 정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아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 위치 에너지 플러스 나중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바로 연습 문제에서 봤듯이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음수일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힘과 운동 방향에 따라서 양수, 음수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력이 한 일이 워크 익스터널이 누구였냐? 그러면 미는 힘이 한 일, 마찰이 한 일, 장력이 한 일, 공기저항이 한 일 등등등.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얘가 미는 힘이 한 일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마찰이 하는 일이 음수일 수도 있고 이게 그 운동 방향과 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왔지 결과가. 자, 그럼 이제 이번에 할 거는 바로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위치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50줄이라고 하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30줄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지금 50줄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30줄 증가해버렸지. 자, 이런 케이스가 바로 뭐라고? 바로 외력이 하는 일이 있을 때 이 위치 에너지 변화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지가 않은 거지. 이런 케이스에 우리가 외력이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일단 계산을 하면은 외력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하니까 마이너스 20줄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가 같지 않은데 얼마만큼 같지 않냐? 그거는 20줄, 마이너스 20줄만큼 같지가 않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걔가 이제 바로 외력이 한 일과 같은 거고. 자,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이제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 얘가 이제 영구적으로 얘가 다시 돌아오지가 않아.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 얘가 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한 일 때문에 영구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소모력 혹은 비보존력이 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마찰이 한 일, 그 다음에 공기저항이 한 일, 장력이 한 일, 미는 힘이 한 일은 전부 다시 돌아오지가 않아. 소모가 되고 다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시키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비보존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델타 PE 플러스 워크 익스터널은 얘를 이제 왼쪽으로 우항을 시키면
델타 K 요 식이 성립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으면 얘를 이제 이 바위를 꼭 맨 위까지 요만큼 H 높이까지 올려 들었어. 그때 얘를 이렇게 놔두었어. 손을 이렇게 놔두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위치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했냐면 마이너스 50줄만큼 감소를 했어. 근데 이상하게도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큼밖에 돌아오지 않냐? 그러면 30줄밖에 돌아오지가 않아. 원래는 얼마큼 돌아와야 된다? 플러스 50줄만큼 돌아와야 된다. 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렇다고 바로 비보존력이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비보존력이 한 일은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반대 방향이 있겠지. 이 공기 저항이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이 얼마큼 작용한다? 바로 마이너스 20줄. 마이너스 20줄 이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원상태로 50줄 증가로 돌아오지 않는 거다. 얘도 마이너스 20줄, 마이너스 20줄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자, 이번엔 반대로 이제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이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식이 0은 델타 P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되고 이 식은 처음 위치 에너지 플러스 처음 운동 에너지는 나중 위치 에너지 플러스 나중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이랬어. 이때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아까랑 이제 똑같은 예시를 들자면 이제 위치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50줄이야. 그러니까 참고로 얘를 이제 식을 어떻게 달리 표현하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얘를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델타 포텐셜 에너지는 델타 K 이렇게.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50줄 감소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여주니까 운동 에너지가 50줄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은 이제 예시를 들자면 남자가 이제 돌을 들어서 이제 던지려고 이렇게 아래로 얘가 지금 이제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H만큼 들어 올렸는데 얘를 이제 떨어뜨린다 아래로.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할 때, 내려갈 때 위치 에너지는 50줄 감소했어. 그러면 이 공이 여기 끝까지 닿았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큼 돌아오냐? 그러면 플러스 50줄만큼 돌아왔지. 자, 이 상태가 바로 이 상태 공기 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고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원상태로 운동 에너지가 다 돌아왔어. 이때가 바로 보존력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보존력이 일한다. 이때는 누가 일을 해서 이렇게 된다? 비보존력이 일을 해서 그렇게 된다. 비보존력이 일한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 얘 같은 경우는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돌아오지 않아. 누구 때문에? 바로 비보존력 때문에. 비보존력이 하는 일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소모력 또는 비보존력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전환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얘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다시 다 돌아와. 전환이 가능해. 이때는 바로 우리가 보존력이 일을 했다.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 일했구나.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듯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위치 에너지가 그러니까 식이 워크 익스터널은 델타 P 플러스 델타 K이었고
보존력이 일한다. 그럼 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P는 델타 K2가 돼서 위치 에너지가 50만큼 감소해. 그러면 1번 델타 P가 마이너스 50줄이야. 그러면 델타 K2가 마이너스 50줄이면 델타 K가 플러스 50줄이어야지. 델타 K가 플러스 50줄. 그리고 이제 얘가 또 마이너스 50줄 또 감소했어. 그러면 델타 K는 플러스 50줄. 이렇게 가는 패턴이 우리는 이제 어떤 건지 알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구나. 오직 보존력만 일을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50줄 증가하는데 이제 똑같이 50줄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큼 증가하냐? 그러면 40줄이 증가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가가 한 요만큼밖에 안 나타나. 요만큼 원래 증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고 또 보니까 나중에는 또 플러스 30줄밖에 증가를 안 해. 그래서 결국엔 이 패턴이 요만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델타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50줄이야. 근데 이제 델타 K가 얼만큼 증가하냐? 그러면 플러스 40줄이 증가해. 또는 30줄이 증가해.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패턴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고 오직 뭐만 일을 했다? 아, 비보존력만 일을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비보존력이 한 일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보존력이 한 일은 얘는 델타 P 플러스 델타 K이니까 마이너스 50 플러스 40 해서 마이너스 50줄 플러스 40줄 해서 마이너스 10줄 이랬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의 변화의 합이 바로 비보존력이 한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둘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직 보존력만 일을 했네.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오직 비보존력이 일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누구를 보고? 바로 이 식을 보고 이제 판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요거에 따라서 얘가 같으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얘는 같지가 않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아니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지금 문제 보면은 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경우는 마찰이 없을 때야. 자, 마찰이 없다 그러면은 비보존력이 일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이 성립되는 거다? 바로 요 식이 성립되는 거다. 마이너스 델타 P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P2는 델타 K2 또는 0은 델타 P 플러스 델타 K2 어떤 식이나 쓰는지 무관한 똑같은 식. 자, 그러면 이제 예제 와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요 식을 쓴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지. 자, 지금 우리가 이게 3m래. 자, 그 3m에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3분의 1만큼 떨어졌어. 요만큼 떨어져서 이제 y2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1m. 요때 우리가 뭐를 구한 거냐면 v2, 나중 속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얘가 정지 상태이지. 그러니까 v1은 0 이렇게 될 거지. 그러면 요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포텐셜 에너지식 mghi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식 2분의 1 mvi 제곱은 포텐셜 에너지 나중 mghf 그 다음에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f 제곱 이렇게 되지. 자, 우리가 처음 상태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정지 상태니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식을 자세히 보면은 m은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딜량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풀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식을 풀면 m이 다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GHI는 GHF 플러스 2분의 1 VF 제곱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V2 나중 속도 VF를 구하는 거지. 따라서 얘 식을 요걸 여기를 이렇게 가서 다시 정리하면은 2분의 1 VF 제곱은 GHI 마이너스 HF 이렇게 되고 2로 곱해서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F는 루트 씌워서 이렇게 되지. 자,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9.8 가속도 그 다음에 처음 높이 HI가 3m 그 다음에 나중 높이 마이너스 1m. 자, 이제 해서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6.3m/s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지금 분명히 마찰이 작용하지 않고 외력이 하는 일이 없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 따라서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이제 높이가 이제 낮아지면서 얘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버리고 위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해버리고 그때 낮은 속도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델타 PE 감소한 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 에너지의 증가가 같아야 된다. 어쩔 때 이렇다고 비보존력이 일을 하지 않을 때, 마찰이 없을 때, 가는 힘이 없을 때, 외력이 하는 일이 없을 때 이 식을 만족한다. 자, 따라서 0m/s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얘가 6.3m/s로 가속이 된 거지. 이 속도가 증가하는 만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양은 위치 에너지가 요 위치까지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양과 같다.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어떻게 하는지 다른 방법을 설명해 줄게. 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걸 알아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단원에서 자유낙하 할 때 우리가 이제 얘를 떨어뜨린 건 연직 하방 운동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얘는 연직 하방은 항상 가속도가 이제 아래로 향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지금 떨어뜨릴 때 요때 이 1m 닿았을 때 속력을 묶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식을 써도 된다. 그리고 운동이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낙하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바로 VF 제곱 마이너스 VI 제곱은 2G 델타 Y 이 식을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이 식을 써도 이제 한번 이게 성립이 되나 한번 볼게. 그러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제곱 그 다음에 2 그다음에 곱하기 G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YF 마이너스 YI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제 나중 속도를 구하는 거고 처음 속도는 없기 때문에 이제 빼버리고 그래서 VF는 루트 2G YF 마이너스 YI 이렇게 나오지.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식이랑 어때? 똑같은 식이 나왔다는 거 알 수가 있지. 내가 아까 지금 지웠는데 아까랑 똑같은 식이야 이게.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게. 그리고 이제 얘도 계산하면 루트 2 곱하기 9.8 가속도 그 다음에 YF 1m 빼기 3m 하면은 6.26m/s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푸나 아니면 얘 에너지 보존을 쓰나 답이 어떻게 식과 답이 똑같이 이번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보존을 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 대신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보면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M 얘를 가지고 이제 힘을 가해 지금 이제 힘을 가한 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될 거고 이제 힘을 가해서 X만큼 이렇게 압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놓았을 때가 세 번째 그림인데 얘가 놓았을 때는 속력 이렇게 V로 이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얘가
이 손이 용수철을 닿기 전에는 이제 뭐든지 다 정지해 있는 거죠. 용수철도 정지해 있고 그리고 이 물체도 지금 정지해 있는 거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이고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0인 거지.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저번에도 말했듯이 얘는 압축이나 아니면 팽창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작용한 게 없으니까 평형 위치에 있는 거죠. X는 0인 상태. 따라서 얘는 없는 거야. 그대로 0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외력의 희미한 일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지. 전체. 정지한 상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힘을 이쪽 방향에 가해서 손의 힘이 왼쪽으로 가해서 X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뭐를 하는 거다? 힘과 이동 거리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다. 용수철에다가 일을 하는 건데 왜 손에 가한 힘이기 때문에 외력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럼 외력이 일을 하는 만큼 나는 용수철을 지금 어떻게 해주는 거야? 점점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럼 압축이 되면 뭐를 저장시킬 수 있다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시킬 수 있다고. 따라서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을 함에 따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 일을 또 가해?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또 증가. 일을 또 더 가해서 100% 일을 해줬어? 그러면 압축이 최대로 압축이 될 정도에 될 때가 그때 100%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을 시키지. 자, 그럼 최대로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을 시키고 나서 손을 놓았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X만큼 압축이 된 용수철이 빠져나가서 점점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5cm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도달하겠지. 자, 그러면 압축된 것에서 압축이 덜덜덜덜 압축이 풀어지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해버린다. 얘가 여기에서 이제 이 주황색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해서 결국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 그렇게 되지. 그리고 감소한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모두 수반이 된다. 물체의 그러니까 물체는 얘를 말하는 거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 양만큼 증가를 한다. 자, 이걸 식으로 다시 쓰자면 이렇게 쓰죠. 우리가 델타 K 플러스 델타 PE는 0 이렇게. 자, 이때는 하는 일이 없다, 있다, 워크 있어. 없다. 왜냐면 이때 이 압축에서 놓았을 때는 손을 놨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하는 일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놓았을 때가 이제 이 압축해서 이제 압축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제 물체를 놓았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보존. 그리고 이제 식은 요 식을 쓰고. 자, 그러면 이제 정지 상태에서 압축할 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외부의 일을 함에 따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지.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보존 안 됨. 이때는 보존된, 이때는 보존 안 됨. 자, 그래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00%가 있는 게 완전히 평형 상태로 가면서 0으로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100만큼 똑같이 증가를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처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 운동 에너지로 전체 전환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맥시멈이 전체 다 전환이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 거지. 만약에 부분이 전환이 되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2분의 1 KXI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MVF 제곱 이렇게 되지. 자, 참고로 K는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를 나타내고 X는 압축한 길이 M은 요 물체의 질량이야. 요거. 그 다음에 VF는
이 용설의 속력이 아니라 이 물체의 속력을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말해주는 바가 뭐냐 그러면 탄성 위치 에너지가 저장한 만큼, 처음 저장된 만큼 그 에너지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체 변환된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식이 성립이 되냐 그러면 Xmax 최대로 압축했을 때 Xmax, 그 다음에 V는 Vmax가 돼. 최고 속력, 최대 빠르기의 속력 되는 거고, 수축간 길이는 최대의 수축 Xmax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 찾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Vmax야. 그러면 2분의 1분의 1 없어지고 kxmax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m 하고 얘가 v 제곱이니까 루트 씌어서 요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물체의 최대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처음에 얘가 압축됐어. 처음 상태는 얘가 이제 물체가 이 피스톤이 이 용설에 압축이 된 상태에 있다가 압축이 됐다는 건 이제 탄성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얘가 발사가 되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이제 얘가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야. 참고로 지금 이제 마찰은 무시, 그러니까 이제 외력의 힘은 작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면 얘가 지금 처음엔 분명히 최대로 압축이 된 거지.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6cm 압축됐으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cm 이렇게 압축이 되었어. 그때 얘는 정지니까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직 저장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작용할 거야. 자, 그리고 K는 주어졌고 그 다음에 6cm니까 요거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할 수 있지. 자, 이게 전체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발사를 했어. 그럼 얘가 이제 요 위치에서 이제 서서히 얘가 압축된 게 풀어지겠지. 풀어지면서 요 평형 상태, x는 0인 원래 위치 상태로 돌아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압축이 점점 풀려 나간다는 것은 얘의 최고 저장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델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지. 근데 이 감소한 거는 얘가 어디로 증발되는 게 아니야. 이 감소된 거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어.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기에 누구의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된다. 따라서 얘가 감소하는 양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 버리겠지. 그래서 얘가 20줄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는 20줄 증가할 거고 50줄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 50줄 감소하고. 그래서 평형 위치로 도달할 때는 위치 에너지가 점점 감소해서 바닥으로 0으로 가니까 운동 에너지는 최고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에너지 100줄만큼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요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네 그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델타 P2는 델타 K이고 감소하는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버린다. 전환이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얘가 0은 델타 P2 플러스 델타 K2라고 했고 그럼 얘는 이제 P2 플러스 K2 처음 역학적 에너지, 나중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KXI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I 제곱 2분의 1 KXF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F 제곱. 자, 2분의 1 다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 정지했으니까 0. 그 다음에 나중에는 최고 평형까지 왔으니까 없어지고. 따라서 남아있는 거는 얘랑 얘다.
자, 그럼 물어보는 거는 평행 위치에서 다트 속력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최고 속력 Vmax라고 했어. Vmax는 저장되어 있던 전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의 속력이라고 했지. 따라서 KX max 제곱은 MV max 제곱 이렇게 되고 Vmax 제곱은 KX max 제곱의 M. 자, 제곱 나누어서 루트 씌워주고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루트 K는 250 뉴턴 per 미터. 그 다음에 X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단위 센치라고 했어. 그럼 분명히 우리는 미터로 바꿔줘야 돼. 이거를. 따라서 0.06m. 1m는 100cm니까. 그 다음에 M은 0.1kg. 자, 그래서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미안해. 여기 사실 제곱이지, 제곱.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얘 처음에 평형 상태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자, 뭐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평형이든 뭐 압축이든 팽창이든 중요하지 않지. 왜냐면 제곱하면 플러스로 다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얘가 8m per second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물체가 갈 수 있는 최고 속력은 얼마냐? 그러면 8m per second이 되는 거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6cm만큼 맥시멈으로 압축을 시켰을 때 얘가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속력은 8m per second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8m per second까지.